다음은 국방시설연구협회 이도재 박사님께서 군 임무수행관 안전위해 요소 발굴 확대 방안을 주제로 좋은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들리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방시설연구협회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도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 발표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도재입니다. 편의상 하던 습관이 있어서 저는 이제 무선 마이크를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군 임무수행관 안전 유해 요소 발굴 확대 방안.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정식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기다가 부제를 달면 어떻겠습니까? 국방 군사 시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일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 포커싱을 전문 분야로 가시죠.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목을 보시면서 특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군 임무 수행의 종류가 참 계층으로도 구분하면 여러 가지고 또 시계로 구분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또 전시와 평시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과제에 충실해서 이렇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최근에 직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을 한 5, 6년 해가지고 미군의 안전보건 환경 교육을 받고 뭐 이런 좀 까다로운 것을 체험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는 연구센터 하면서 국방 군사시설의 안전 점검 매뉴얼을 한 400페이지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고생 좀 했고요. 그리고 육군안전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저기 계시는 오정일 박사님하고 육군안전센터의 설립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저는 시설 분야를 했고요. 최근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신뢰성 센터의 HSI라고 하는 미군에서는 좀 오래전 한 30년 전 된 통합안전 개념인데 그 안전 개념에 오정일 박사님이 책임 연구를 하시고 저는 이제 시설 인프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는 맥을 조금씩 계속 연관 지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문 분야는 시설에 관한 연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도 뭐 오랜 시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의 발표의 목적은 군 안전 분야를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전 관련 법규를 요경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고요. 시설물부터 건축물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을 짓고 관리하고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요 법을 기초로 요 세 법을 기초로 해서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관리 훈령이라는 훈령을 만들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인프라적 측면의 법에서 22년에 드디어 국방안전훈련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히 발빠르게 훈령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도 굉장히 안전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전역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군내 안전 조직은 국방부에서 타워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고요. 육군에는 준장 완스타크 육군 전투준비 안전단이 만들어져서 안전관리 조직이 굉장히 하급 부대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해군 안전단도 있고 공군 항공 안전단은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안전 조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내에 마치 미군의 안전참모부가 있듯이 이런 안전 조직이 만들어졌다 하는 뜻깊은 내용을 좀 소개했습니다. 이제 임무수행관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일상생활관의 안전위해 요소에 관한 카테고리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9개 분류를 해본 내용이고요. 위해 요소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위해 요인을 물리적, 환경적, 인적, 기술적, 조직적으로 구분한다면 그 하위 세항으로 기계적 결함, 부적절한 작업 환경, 위험을 취급, 부주의, 건물 노후 이러한 것들의 세 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자연재해, 작업 환경 변화, 작업 환경 특성 이런 것들로 해서 지진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군에서 있을 법하다고 민간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심리적 압박이나 또는 상명 하복에 대한 구분하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특정하고 있고요. 인적 요인으로는 부주의, 실수, 피로, 스트레스, 교육 훈련, 기술적 요인은 시스템 오류, 보안, 취약, 장비로 특히 이제 HSI를 연구를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하고 인간하고 기계 시스템하고 통합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아무리 개발을 잘해놨어도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문제를 식별해 볼 수가 있고요. 조직적으로는 안전정책 부재, 관리 부주의, 의사소통 부족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카테고리 5개를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블랙다운을 쫙 해보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안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 좌석에 융합, 안전 이런 과 교수님들이 같이 앉아 있어서 제가 융합, 통합, 복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안전의 요소들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균등하게 안전으로만 묶을 수 있느냐? 그러면 훈련은 언제 하고 전투는 언제 하고 그 위험한 GOP 작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분류와 함께 분특 특성을 고려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분류 방식은 이제 조금은 다르고요. 무기 및 폭발물 안전부터 유해물질 및 화학물질 관리. 아까 ADD에서 유해물질 관리 관련한 발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안전 요소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민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분야가 무기 취급 및 보관, 폭발물 처리, 사격, 체력 단련, 전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지상군 위험성 평가 도구 사례를 훈령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사교육훈련, 무기, 핵체계, 폭발물 탄약, 군사시설 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위험성은 뭐 이 평가 절차는 다 아시는 분야니까요. 식별평가 조치, 실시간 업데이트에서 피드백하고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서 훈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를 들어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해서 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그러한 실시간 의사결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 화면은 그저 인터넷 화면 캡처입니다. 육군의 경우는 아라스라는 모델을 위험성 평가 지원 체계로 쓰고 있고요. 문화 홍보 사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은 살펴보았고, 다음은 군 시설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 보고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활자를 많이 생략을 해놔가지고 화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군 시설 안전은 그냥 걸어바꾸라 하고 민감성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감성.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국방시설안전에 관해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23년, 24년에 안전점검할 때 저희들이 인력 파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개 정도 이렇게 점검한 사례의 내부 토론 자료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너리의 시각. 관점이죠. 보너리의 시각에 따라서 안전 민감성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선 GOP 철책을 보시면 이 순시, 어느 국회의장님이 순시하는 장면을 국방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시설 쪽에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여기 철책 중간에 전선이 지나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구간에 노출 배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애자 표시입니다. 애자 표시. 그리고 지금 철조망이 수치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2.4m 기본 높이에 자꾸 월남 월북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윤형 철조망을 2단, 3단까지 높였어요.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가대처럼 이렇게 피켓을 설치해서 높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감지 설비들이 다 돼 있습니다. 녹슬어가지고 지주대로 설치해 놓은 이 상황. 이 상황이 GOP 상황입니다. GOP 상황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뭘 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철책 정도를 좀 걱정하고 GOP도 좀 과학화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는 측면으로 읽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경계 방식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는 국방장병들 이렇게 읽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감전위험은 제가 현장에 가서도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걸 관로에 넣든지 땅속에 매설하든지 좀 전기를 직접 만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요 시설은 시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략하고요. 요 재래식 탄약고의 트러스 밑에까지 탄박스를 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요즘 창고에 지게차 많이 넣습니다. 지게차를 빠렛대에 딱 떠서 조금만 올리면 이게 트러스에 부딪힐 정도로 적재해놨거든요. 안전 문제로 봐야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전망 좋은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1.2m 높이에 갇혔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배수로 뜨면은 이게 가라앉기는 사고 나겠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전방에 가다가 길거리에 돌이 떨어져 있으면 낙석 위험이 있네 이렇게 봐야 된다.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안전은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갑자기 얘가 작동을 안전문화 점수를 군에서 따로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안전문화 점수 만든 것을 차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표현한 겁니다. 업무에 따른 안전문화, 안전인정 및 보상 점수가 제일 낮다. 요거 이제 뒤에서 결론하고도 연결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격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뭐 레일 로봇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려면 교량, 정장교 무너져가지고 2명 사망한 사례가 있듯이 교량이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서 도로로 봐가지고 이게 안전하다라고 판정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대별로 여러 환경 요건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센서 작동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센서를 부착해서 관리한다든지 산사태, 이건 시스템으로 좀 민간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죠. 노후 건물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처리되고 센싱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에 또 충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안전 발굴 확대 방안을 이러한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보았고요. 앞서 잠깐 소개드린 기술적 도구 활용에는 이제 IoT 센서 4.0 IoT 센서 수집, 데이터 분석 AI 도구와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는 위험성 평가 도구 활용, 인정용으로는 성과 피드백,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안전문화활동은 훈령 제2조 1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문화를 국방부에서 일찍이 알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한 거고요. 오늘 또 발제하신 회장님께서 또 안전문화를 한번 잘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안전교육 훈련 홍보 등을 통해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등 안전한 국방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는 일환으로 이런 포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일반적인 안전유해와 좀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고 또 위험성 평가 도구도 좀 만들어서 있긴 있습니다만 더 고도화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의 연구 과제 발표한 거 보니까 안전문화 측정 도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로 보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결론을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안전 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좌장님께서 시계 보시는데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 담당관에 대한 안전 교육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전방에 가서 이게 안전 담당관들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고 보면 제 대화가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안전 담당관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명령상으로 안전담당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임무수행 여건도 따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설 담당, 그 전방의 시설의 경우 안전 담당하면 소방 안전, 전기 안전, 시설물 안전, 하여튼 병력 관리 안전, 이런 모든 안전을 떠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간 초급 간부들은 죽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이러한 요소들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건설 기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경력 관리를 해가지고 제대했을 때 자기 직업과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안전 담당을 10년을 했다고 쳐도 어디 경력 관리도 안 되고 그것이 밖에 나와서 취업과 근로 감독관 지정도 한번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표에서 설명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보상이 제일 취약하다고 하는 점이 여기 안전 업무를 하는 분들이 보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제도적 시리즈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래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링, 통합관리, 문화정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분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통합에 관한 문제, 아까 통합, 복합, 융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HSI라고 하는 개념, 미국에서 이미 30년 전에 미의회에서 지시해서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일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 시스템 통합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도 만들고 요소도 발굴하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무기 체계를 설계 단계부터 이것이 안전하냐, 운전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기능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과정마다의 통합되고 융합된 그러한 안전관리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군에 대한 애정, 사랑 많으신 만큼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해진 시간 때문에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국방시설연구협회 이도재 박사님이 군 임무수행 간 안전위해 요소 발굴 확대 방안과 관련한 좋은 강연이 있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